친구 때리면 돼, 안 돼?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진짜 화낸다.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낳는 벌이나 잔소리 없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완전 솔깃하시죠? 저는 동물의 행동을 처벌 없이 수정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고, 현재는 동물매개 치료 석사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도 함께 연구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공부했던 진짜 효과적인데 부작용도 없는 행동 수정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편에서는 응용행동 분석과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원리로 훈육을 공포스러운 경험이 아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아이에게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떼부림을 잡는 훈육의 과학 첫 번째, 훈육할 건덕지를 만들지 마라. 인데요. 이건 행동 수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바로 선행사건 관리입니다. 문제 행동이 터진 후에 힘을 빼지 말고 터지기 전에 환경을 설계하는 건데요. 예시 상황 몇 가지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부리는 아이로 가정해 볼게요. 아직 장황한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이 미숙하거나 말은 알아듣더라도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실행 기능이 약한 아이라면 선행사건 자체를 아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 갈 때 장난감 코너를 아예 지나치지 않는 경로를 설정하시거나 부부가 함께 마트에 가시되 역할을 나눠서 한 사람은 장을 보고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떼부림 촉발 구역을 피할 수도 있어요. 마트 내부에 피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다면 장을 보는 걸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되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말귀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조절 능력도 발달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 예고와 과제 부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리 예고하고 명확한 과제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장난감 코너 안 갈 거야. 우유랑 쌀이랑 딸기만 살 건데 우리 민우가 딸기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지 보고 골라줄래? 이렇게 마트에 가기 전에 아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부모에게는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아주 쉬운 과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선행 사건을 관리하면 문제 행동이 발생할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다면 그때는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야겠죠. 떼부림을 잡는 훈육의 과학 두 번째, 행동의 목적을 찾아라입니다. 이번 상황은 미끄럼틀을 자꾸만 엎드려서 타는 아동의 행동을 수정할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너 미끄럼틀 엎드려서 타지 말라고 했지? 위험해. 똑바로 타. 너 자꾸 이러면 엄마 진짜 화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딱 두 마디 해서 아이가 미끄럼틀을 똑바로 앉아서 타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우와 민우야 저 형아 봐봐. 미끄럼틀 너무 멋지게 잘 탄다." 하니까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미끄럼틀 엎드려서도 저렇게 잘 타면 똑바로 타는 건 얼마나 잘 탈까? 한번 볼까? 민우도 형아처럼 잘 보고 배워. 미끄럼틀 안전하게 타는 방법 형아가 알려준대." 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엄지를 척 들어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게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미끄럼틀을 안전한 자세로 바로 앉아서 타고 내려가더니 저를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뭐 거창한 상담이나 훈육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의 행동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했고 대체 행동을 제시했고 즉시 강화를 해준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행동을 바꾸는 과학적인 원리, 응용 행동 분석에서 말하는 기능 기반의 훈육입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냥 떼쓰지 않아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을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달성한다면 그 행동은 더 강하게 자주 발현되는 게 과학적으로 행동이 강화되는 원리예요. 이 아이가 미끄럼틀을 자꾸만 엎드려서 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엄마의 관심과 인정이었을 거예요. 미끄럼틀을 똑바로 탈 때에는 관심을 그다지 얻지 못했는데 엎드려서 타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바로 달려와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화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관심, 그게 곧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말 안 듣고 거꾸로 미끄럼틀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전 이걸 아니까 바람직한 행동으로 전환해주고 아이가 원하던 관심을 적극적으로 줌으로써 곧바로 행동이 바뀌었던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거 아시면 훈육 진짜 쉬워지는데 모르면 훈육에 실패하기도 너무 쉬워요. 꼭 메모해 두시고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일지도 한번 댓글로 나눠봐 주세요. 응용 행동 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행동들이 이 네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원하는 걸 얻기, 두 번째는 피하기, 세 번째는 감각 추구, 네 번째는 관심 얻기인데요. 훈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이 목적, 지금부터는 이 목적을 기능이라고 할게요. 이 행동의 기능을 모른 채로 나도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옷을 입기 싫어서 계속 벗어나고 도망가는 아이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피 기능이죠. 이 아이에게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또는 생각하는 의자에 가 있어. 라고 나름 벌을 준다고 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동이 무엇을 얻었는가예요. 옷을 입는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건데 옷 입는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의 옷 안 입겠다고 도망다니는 행동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관심 추구가 행동의 기능인데 꾸중을 듣는 상황은 아까 그 미끄럼틀 사례에서 잘 보셨을 거고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그 행동이 더 강화되겠죠. 아이가 약국에서 비타민 캔디 먹고 싶다고 그거 사달라고 막 울어요. 그런데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갑고 눈치도 보여서 우는 상황에서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이 비타민 캔디를 쥐어주고 나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 아이가 원하는 걸 울어서 얻었기 때문에 더 떼부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행동 자체가 재밌거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라서 부모님이 반응을 하지 않아도 아이 혼자서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그 행동 자체가 아이에게 감각적 보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걸 막 만지려고 싱크대에서 물장난을 계속 한다든지 제자리에서 점프를 반복한다든지 빙글빙글 돈다든지 물컵에다가 입을 이렇게 대고서 부르르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이들이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나쁜 행동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단을 하는 대신에 전환을 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놀이 하지 마."가 아니라 싱크대 대신에 "우리 욕실에서 할까?" 또는 뭐 "물놀이 통에서 할까?" 이렇게 배수가 되는 공간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죠. 민우 물놀이 하고 싶어? 물놀이? 저기 욕실 가서 하자. 욕실 가서. 욕실에서 하자. 뭐가 이렇게 재밌어? 어쨌든 핵심은 감각 욕구를 추구하는 건 인정하되 안전하고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떼부림을 잡으려면 양육자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떼부림을 잡는 양육자의 말과 행동 4단계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시 상황도 볼게요. 1단계입니다. 먼저 아이의 행동 중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적어보고 각각의 행동의 기능이 무엇일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하는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면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지 선행 사건 관리 전략을 짭니다. 세 번째는 안 돼, 하지 마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통해서 그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역시나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 한 가지 상황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많이 있죠. 엄마가 설거지를 좀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면서 "엄마 이리 와. 나랑 놀자." 하고 떼를 쓰는 상황. 이 행동을 기능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아이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엄마의 관심을 얻고 싶다. 두 번째, 엄마를 자기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건 엄마가 설거지를 멈추고 잠깐이라도 혼을 내러 아이에게 다가간다면, 또 말을 건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신을 봐주었고, 관심도 줬고, 내 쪽으로 오게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4단계를 거쳐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 볼게요. 첫 번째, 선행 사건을 관리합니다. 설거지를 하시기 전에 엄마 5분 동안 설거지하고 나서 민우랑 놀 건데 이렇게 예고하고 타이머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타이머를 볼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5분짜리 모래시계를 사용해서 이 모래가 다 떨어지면 엄마 불러줘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게 하시기보다는 아이에게 간단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 설거지 다 할 때까지 여기 있는 블록 맞춰 볼래?" 또는 "이 그림을 색칠해 볼래?" 또는 뭐 "책을 뭐 2권 정도 읽고 있을래?"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모래시계가 다 되었다고 와서 떼부리지 않고 말로 표현을 해 준다면 즉시 강화를 해 주시면 돼요. "아 모래시계가 다 됐구나." 또는 뭐 "시간이 다 되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로 알려줘서 고마워. 엄마 금방 설거지 끝내고 가서 신나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거지가 끝나면 약속한 놀이를 반드시 제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울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말로 표현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뇌에 새롭게 학습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가 말로 설명을 해줘도 말을 절대로 안 듣고 똑같은 문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